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상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빠지고 엔비디아도 추가 하락, 잘 버티던 애플도 하락을 하고 아마존도 실버 발표 위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이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릴리가 마이너스 8%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S&P 500이 요렇고 나스닥 100을 보면 나스닥 100에서 사실상 초록불이 들어온 애들도 사실상 1%대 상승이고 나머지 애들은 또 강력한 하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그거겠죠. 지금 매도해야 되냐? 고점이냐?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크게 솔직하게 빠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당장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수 차트를 보면은 오늘 구간에서 마이너스 2% 추가 하락이 나온 다음 어디죠? 5000포인트죠. 지금 21선이 딱 5000포인트 걸려 있거든요. 요 자리. 그죠? 그러면 21선까지는 언제나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사실상 21선의 조정까지는 언제든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서 21선까지 조정이라면 5000포인트죠. 5000포인트. 자, 5000포인트인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5000포인트를 찍고 반등하냐 무너지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예탁금의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예탁금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신용 물량도 조금 하락을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증시에 개인 투자자가 거의 8조에서 9조가량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예탁금이 어떻게 된다? 확 줄어들 겁니다. 확 줄어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용 물량이 줄어드는 낙폭이 생각보다 낙폭이 없거나 아니면 신용 물량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예탁금만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반대 매매에 대한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매수 대기 자금이잖아요. 그죠? 매수 대기 자금. 그래서 신용 물량이랑 예탁금이 같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예탁금이 줄어드는데 신용 잔고가 버티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핵심은 뭐다? 매수 대기보다는 신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신용을 받아줄 수 있는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반대매매 위험이 있다. 하지만 반대매매라는 것 자체도 주가가 연속적인 하락이 나와야 반대매매가 나오는 건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주가의 위치가 오늘 이거는 사실 아침에 동시호가 때 거의 거래량도 없는 몇 주죠? 보면은 4,000주? 거의 거래량도 없이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이 꼬리는 안 보셔도 돼요. 꼬리는 안 봐도 되고 지금 딱 21선에 걸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21선과 코스피의 21선이 굉장히 동일선상의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왜냐면 지금 얘는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정도면은 5000포인트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땐 시장은 어떻게 되겠냐? 시장은 반대매매가 터진다라는 거겠죠. 반대매매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 그럼 순간적으로 증시가 강력하게 하락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 무조건 빠질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올라갈 것만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빠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시라고요.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구간이 나오면 매수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진작 얘기했어야지, 이미 다 하락하고 얘기하면 뭐하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일요일 증시 월요일에 급락 나왔습니다. 그죠? 급락 나왔고 제가 일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익절해야 되는 종목들 컨택해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주도주 아닌 종목들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중에 대한 부분 설 이후에 재접근 예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2월 초부터 코스닥 실적 발표 충격 있을 수 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설 전, 최근 단기 급등, 미국장 분위기, 이란 이슈, 바이러스 이슈, 조정에 대한 핑계를 만들기 너무나 좋은 구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70% 남아있다라고 하면 20%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방향, 추가 매수는 조정 오면 접근 예정,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준을 설정해 놓으라는 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설 전에 증시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항상 대응은요,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니 왜 항상 사람들은 전 답답한 게 뭐냐면 빠지고 나서 빠지고 나서 대응하자라고 해요. 뭔 대응할 건데요? 빠지고 나서 빠지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하고 있어야죠. 그게 대응이지,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너도 나도 다 똑같이 힘들어요. 힘든 건 다 똑같아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고요. 그럼 어차피 서로 힘든 거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겠냐? 하락장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반등하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할지, 더 하락할 때 어디서 살지 먼저 냉철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시세가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에 대한 기준이고, 이 기준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상징적인 구간이 무너지면 투매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 매매가 터질 수가 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냉철하게 전체적인 시장이 AI 사이클이 끝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트리거 자체가 이상해요. 엔트로픽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다 잡아먹을 거다. 그죠? 소프트웨어 기업을 잡아먹을 거고, 이 엔트로픽이 결과적으로 AI 시대를 주도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뭐요? 주가들이 폭락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웃긴 거는 뭐냐면 AI 소프트웨어 주가가 좀 하락하는 거 거기까지 오케이 인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AI 회사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 데이터 센터 필요해요. 다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엔트로픽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AI 관련주가 전부 다 폭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에너지주가 폭락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에너지주가 왜 폭락해야 되죠? 블룸에너지나 이런 애들이 왜 폭락해야 되죠? 데이터 센터 지는 건 똑같은데 얘네가 만들어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단기적인 AI 버블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한 조정 트리거, 내가 지금 익절하고 싶은데 익절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뭐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뿐이다.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딱 그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나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다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럼 이번에 올라갔다가 빠지고 나서 누가 가장 먼저 오르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오르겠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를 지을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분명히 다 주도를 했기 때문에 하락하고 나서 반도체가 다시 오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플랜이고요. 첫 번째 플랜. 두 번째 플랜, 반도체는 쉬어가면서 AI 섹터나 기존의 강세였던 조방원 섹터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뭐가? 다시 주도주로 가는 섹터별 순환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조방원 쪽에. 근데 저는 원전 쪽, 즉 전력 쪽을 좀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핵심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반도체가 왜 최근에 급등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전력이었죠. 그래서 전력이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요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근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주가, 에너지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뭐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메모리 쇼티지가 나서 메모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요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 수급을 보면 데이터 센터가 있고 반도체와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데이터 센터는 반드시 전력이 필요하다. 근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반도체와 전력과 비교했을 때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건 뭐다? 전력이 아니다. 왜? 전력을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와 전력의 상황 속에서 반도체가 수급을 이끌었고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 보고 있냐? 이번 하락 이후에 그 다음 랠리가 먼저 펼쳐질 거는 전력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섹터.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의 키싸움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락폭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메모리 쌓이죠. 그죠? 메모리 쌓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뭐가 쌓여요?
분명하게 매물이 쌓일 겁니다. 매물이 쌓일 거예요. 그럼 이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으로 녹여놓고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력 섹터지 않습니까? 전력 섹터. 그리고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주봉으로 보기나 일봉으로 봤을 땐 계속적으로 뭐요? 고점을 일단 돌파해 놨지만 여기서 뭐요? 버텨는 주고 있다. 버텨주고 있는데 많이 하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고 얘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버티고 돌파 시도했다가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봤을 땐 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 전력 섹터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상태다. 그렇게 되면 날릴 준비였는데 조정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력주를 일단 이번 하락 이후에 확실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로봇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로봇주. 자 그럼 로봇은 끝난 거냐? 아니죠. 이 핵심도 마찬가지로 로봇은 많이 올라간 로봇주는 제가 XX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에 있는 로봇주나 올라갔다가 조정폭이 크지 않은 그런 로봇주들은 결과적으로 AI가 끝나지 않는 이상 전력 섹터 다음에 다시 순환을 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저는 딱 하나예요. 증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증시가 강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쪽에서 어떤 단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러면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좀 밀릴 수 있을지 일단 제가 지금 냉철하게 좀 그냥 냉철하게 좀 웃긴 말이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 5,000포인트 요 갭자리 있죠. 요 갭자리 5,100에서 요 구간 4,955 일단 요 정도까지의 우리는 기본적인 조정폭을 4,900까지 요 정도까지 폭을 일단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주봉상 5일선이 깨지고 반대 매매가 살짝 나왔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하락폭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 4,400이죠. 정말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근데 여기까지 만약에 가면은 10% 조정. 근데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설 전까지는 어쨌건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안 볼 거예요. 만약에 이 하락폭이 뭐 수요일까지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담아야겠지만 어쨌건 쭉쭉쭉쭉 밀리기보다는 밀렸다 반등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뭐 텔레그램 방이나 같이 뭐 대응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010-845-9501 자 위쪽 번호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전략들 공유해드릴 거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